지금 어네토미, 몰큐러 바이올로지, 히스톨로지, 엠브리올로지, 그러니까 해부학, 문제세포 생물학, 배 발생학, 조직학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윤호 선수 중에는 화학계열, 그다음 바이오피직스나 그다음 메카케미스트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고 그걸 어떻게 지금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지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우리 우재는 어떤 과목이 제일 지금 어려워요? 사실 아까 말했듯이 의대에 어려운 과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내용이 너무 많을 뿐이죠. 그래서 네. 이걸 다, 그러니까 이건 생물 쪽에서 그런 거고, 네. 굳이 어려운 걸 찾자면 네. 화학 쪽에서 바이오피직스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확실히 이게 수학 관련된 거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수학이 좀 들어가요. 이게 어떤 그러니까 공식이 많아요. 공식이 맞아요. 많은데 어떤 문제는 이걸 대입하고 어떤 문제는 이걸 대입하고 하는데 이게 항상 수학 문제도 풀다 보면 뭐 그런 형식이 있는데 이건 맞아요. 많이 풀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한 보니 번으로 끝난다고.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극복하고 있어요? 뭐 그냥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 계속 네. 읽고서 뭐 네. 공식 보고서 문제 네. 풀고 하고 보는 거 괜찮죠? 잘하고 있어요. 우리 예진이는요? 저도 네. 우리처럼 바이오피직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예진 어떻게 극복하고 있어요?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문제 열심히 풀어야 되고. 어쨌든 네. 시간이 투여가 돼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저도 이제 많이 들은 얘기가 의대 가면 막 해부하고 그다음에 조직학 분석하고 병 분석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바이오피직스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약간 이걸 내가 배워야 되나? 이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광학기 같은 거를 제가 수업은 안 하고 좀 이제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서 광학기 같은 거 다뤄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거야. 1학년, 2학년까지만 들으시고 나면은 나머지 과목들은 쉽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과목이고 거기서 저도 그 과목이 어려워가지고 통과를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여기서는 한번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가시니까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앞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태원은 어때요? 일단 우선적으로 난이도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되게 주관적일 수가 맞아요.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기준이 이해도나 음. 아니면 암기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람마다 많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일단 암기가 자신의 난이도의 평가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나토미 같은 게 암기할 양이 되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가장 암기 쪽 부분에서는 어나토미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이해도나 아니면 원리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것을 난이도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바이오피직스가 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공식 그리고 그런 공식들이 원리가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적용돼야 되는지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바이오피직스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주 저희가 지금 기출문제를 풀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 나가고 난 다음에 직전 학기, 그러니까 2020 또는 2019, 2018년도에 풀었던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저희 입시에서 풀었던 문제랑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거를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때요? 기출문제들이 그러니까 학원은 입시 준비하면서 문제 풀었을 때는 사실 예를 들어 생명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레슨을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에서 풀 수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렉처를 찾아봐도 안 나와요. 어젠가 오늘인가 푼 문제 중에서 어너토미를 나왔었는데 이게 발이래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냥 썩은 나뭇가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인대고 이게 어떤 뼈고 이거 어떤 뼈래요. 솔직히 이거랑 너무 달라요. 그게 카데바 게 거기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오늘 숙제하고 카데바 적용하면 좀 쉬운데요. 가서 배우면서 동시에 적용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직접적으로 실어드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카데바 사진 보면 진짜 그 말 딱 맞아요. 약간 썩은 나뭇가지나 썩은 사과 색깔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적용하는 과정이 좀 있고 아마 교수님마다 자기가 좋아하시는 분야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좀 특이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출제하시는 것들이 한두 개 있어서 아마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나 얘기하고 좀 이따가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진이는 저는 아나토미 같은 거보다는 이제 좀 아나토미는 그냥
이 뼈 중에서 여기가 어디냐, 맞아요. 여기가 어디냐, 아니면 네. 머슬이 여기가 어디냐 네. 그런 거를 물어보는데 네. 문제를 꼬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좀 몰레큘러 네. 바이올로지 같은 거는 좀 그래요? 그런 거나 히스토로지 같은 거는 글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약간 좀 더 그러니까 개념적인 거 넘어서 약간 꼬아서 낼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태운 것 같아요? 일단 네. 입시 문제를 입시와 본과반 문제들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본과반에 솔직히 뭐 본과반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처음 배우고 생소한 내용이다 보니까 처음 보는 문제 유형도 있고 그런 문제를 접하다 보면 되게 어려움을 솔직히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입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맞습니다. 문제 그리고 비슷한 유형들을 반복적으로 풀다 보니까 잘 적응을 할 수 있었지만 음. 본과반 문제들은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하지만 뭐 어나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렉처와 비교하면서 아니면 렉처 노트를 보면서 그대로 풀 수도 있지만 하지만 뭐 다른 과목의 문제들은 자신이 조금 생각 그리고 사고가 조금 들어가야지만 풀 수 있는 그렇죠. 문제 유형이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다른 게 저희 입학시험 문제는 사진이 없잖아요. 네. 근데 어네토미도 그렇고 히스토로지 에메랄드도 몬티즈라 그래가지고 또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사진 딱 주고 나서 이게 뭔지 딱 찾는 거. 그게 아마 조금 생소해서 아마 그런 문제 조금 적응이 되면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면서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제 겪으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시험 끝나고 본과반이 시작하는데 지금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장래 후배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후배들한테 혹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한 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태우 먼저 부탁드릴게요. 물론 본과반이라는 이 반이 자신이 선택에 따라 맞아요. 이제 들을 수 있는 반이기 때문에 뭐 이 기간에 놀 수도 있고 자신이 보내고 싶은 시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대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양의 정보량, 많은 양의 공부량을 자신이 마주하게 될 거고 그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준비하고 싶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신이 이런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네.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네. 들으면 되게 좋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약간 제가 안심이 돼요. 근데 안심이 정말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방주사를 정말 맞췄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하니까 잘 적응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서 현실적으로 네. 학생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이 어려운 공부를 처음 맞닥뜨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예, 좋습니다. 예진이? 그냥 아까 태호가 말했듯이 진짜 어떻게 자기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본과반에 들어도 자기가 그냥 학원만 나와서 맞아요.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거면은 들은 게 별로 유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앞으로의 공부가 좀 걱정이 되고 좀 대비를 하고 싶다 하면 하고 자기는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 하면은 그렇죠. 전 듣는 거를 추천해요. 저희가 사실은 수업에 이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전엔 수업을 안 하잖아요. 1시부터 7시까지 딱 6시간 동안만 하게 되고 오전에 이제 개인 시간을 조금씩 이제 갖게끔 배려를 해줘서 듣기 시작하는 편인데 네. 여러분도 이제 1시에 시작해도 처음엔 잘 못해요.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늦어지더라고요. 여기 있는 대학생은 거의 안 늦고 너무 나와서 제가 좀 기특합니다. 누구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의대 공부 다 암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암기 과목이 아니라 많은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복습 안 하면 쓸모가 네, 없거든요. 예를 맞습니다. 들어 뭐 역사학원이 있다. 역사학원 가서 선생님이 이게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다,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이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죠. 알겠어. 집 가서 자요. 이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듣잖아요. 네, 네. 일주일 뒤에 누구나 까먹어요. 맞아요. 까먹어서 복습을 안 하잖아요. 복습을 안 하면 내가 이걸 배웠나가 되는데 항상 배우고서 복습을 하고 자요. 그럼 같이 그렇죠. 까먹어도 봐도 나 이거였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본과반을 들을 거면 진짜 공부하려는 의지를 좀 갖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암기 과목이니까 복습 안 하면 하나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본과반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좀 공부하겠다는 마음가짐이랑 정신가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세게 얘기해 주는데 아마 의제가 아마 마음가짐이 제대로 잘 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랑 맞는 우리 태우는 1년이 넘은 것 같고요.
이제 1년이 다 돼가죠. 그쵸, 올해 1년. 태우는 여기 있는 친구들도 이제 추석 때 지금에 만나가지고 10개월 정도 돼 가는데 네. 저랑 매일 수업을 하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동기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벌써 만난 지가 거의 이제 반년이 넘어가잖아요. 횟수로는 2년, 반년이 넘어가는데 주변에 동기가 있어서 어때요? 같이 공부하는 동문수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안 좋나요? 아니면 정말 옆에 있어서 얘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때요? 옆에 동기가 있다고 하는 게 우리 우재부터? 그냥 계속 아는 사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저는 그냥 학교 다니는 기분이에요. 아 진짜요? 근데 사실 진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공부랑은 크게 상관없는 거 같아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옆에서 한다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도 아마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같은 스트레스 같은 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랑 좀 다른 거는 연령대가 좀 다양하다. 네, 근데 그러니까 30대 중반부터 10대 후반까지. 살짝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렇죠. 다 같이 공부하는 게 재미도 있을 거예요. 예지는 좀 어때요? 저는 일단 다 같이 있는 게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우재 같은 애들이 많이 까불어도 다 이제 형 누나들이 껄껄껄 그렇죠. 네, 처음 영상 접하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우리 우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어리니까 놀리지 마시고 시간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어땠어요? 같은 동기들이 있을 때 이제 우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충분히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아니면 같이 조별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받을 때 공부하는 데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같은 학교에 같은 한국인 같은 친구들 동기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서로 잘 어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든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늘 하는 얘기가 이제 헝가리 의대에다가 여기 있었던 그 반을 그냥 그대로 이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학생은 워낙 많고 샘플리먼 출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그런 스트레스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공부 스트레스 그런 거 있고 환경 스트레스가 있을 뿐이지 늘 같이 공부하던 뭐 동생 아니면 형, 누나, 오빠 언니 그런 친구들하고 다 같이 저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시작해야 될 그 시간이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다들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거는 꼭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재?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하면 좋다는 수업 시간에 나간 거, 쌤 주는 거 다 외워요 그냥. 아 그래요? 공부해야지. 복습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진짜 선생님이 이거는 많이 나올 것 같아 해서 이것만 공부를 해. 그러면 딴 게 나오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사 될 거, 입학해서도 다 쓰임이 있을 거. 폭넓게 이제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궁금한 게 질문 사실 그 환자한테 제일 좋은 의사는 착한 의사도 아니고 다정한 의사도 아니고 똑똑한 의사거든요. 아 그래요. 책에서 본 건가요? 아니요.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요. 잘했어요. 아버지가 잘했어요. 어제 적어놔야 되겠네요. 똑똑한 의사. 우리 예진이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업을 그렇죠. 제가 예진이가 한 번도 안 빠졌죠. 그건 아니고요. 저도 수업을 약간 좀 집이 좀 거리가 있으니까 약간 늦게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멀진 않아요. 알겠어요. 보호가 안 되나요? 근데 약간 이렇게 늦고 나면은 되게 찜찜하고요. 앞에 내가 못 들은 그리고 못 들은 게 많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 때 1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집에 가서 몇 시간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너무 덜 나서 수업 때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배웠어요. 끝나고 바로 공부하는 우리 어때요? 진짜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자면 선생님들이 하라는 거 따라가면 되게 좋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그리고 제 생각에 좀 도움이 될 거는 이제 입시하는 데 있어서 문제 같은 거 선생님들께서 많이 나눠주시는데 그거를 풀어보면 도움이 되게 돼요. 전 처음에 솔직히 이 말 안 듣고 한 4개월 정도 이제 진짜요? 그러니까 안 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나중에 입시 가다 보니까 그 문제를 결국엔 다 풀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입학 시험에서 그런 문제들이 잘 나왔고 되게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처음에 받았을 때 그냥 네. 냅두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풀고 자신이 네. 틀린 거를 좀 알아가는 게 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여기 선생님 다들 7년 이상 되신 선생님들이셔서 이 분야에 다 베테랑들이시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엑기스만 넣어주실 거예요. 그런 거 갖다가 잘 따라오시면 되죠.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 이제 다음 달에 다 출국하시고 집 다 구하셨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잘 마치시고 이제 겨울방학 때 돌아오실 텐데 1학기 동안 나는 이렇게 한번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우재부터 할게요. 네. 솔직히 전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한 미국 의사가 그랬었는데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법은 네. 의대를 들어가서 네. 1학년 때서 쭉 올해를 맞으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1학기 때 올해를 맞으면 네. 2학기 때 당연히 올해를 맞게 되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쭉 올라가는데 네. 처음부터 좀 살살하다 난 상승곡선 그리겠다. 그 절대 네. 안 된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네. 저희 학교에서는 특히나 모리큘러 셀 바이오로지라고 해서 어려워요, 분자 진짜. 생물학이 어렵긴 네. 한데 어려운 네. 만큼 네. 이걸 잘하면 그 네. 사람 사진 찍어서 액자거린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전 그래서 그거 네. 걸리는 게 목표예요. 알겠습니다. 네,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고 사진이 걸리는 네. 거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올라오신 분 저도 몇 분 알고 있고요. 늘 SM 프리메드 출신들 공부를 잘해서 거기에 아마 재작년에도 올라가 있고 작년은 아닌 것 같고 매해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우재가 그 역할을 또 바톤을 이어받아 주세요. 열심히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의진이는요? 저는 이제 선배들도 그렇고 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약간 저희 학교는 2학년 1학기 때 네. 그랜드 파이널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가서 벼락치기가 절대 네. 안 되거나. 그래요. 자기 노트 꼭 만드는 거 약속해요. 그래서 네. 그날 네. 그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태훈 어때요? 선생님들께서 네. 혹은 많은 선배님들께서 음. 복습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시험에 다가왔을 때 네. 이게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정해진 공부량을 정해서 그렇게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네. 그런 들은 걸 바탕으로 네. 꾸준하게 이렇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네. 반복을 하면서 네. 공부량을 정해서 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한 번도 안 끼고 말씀 너무 잘해주시네요. 이게 PT 연습한 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각각 모르는 게 나오면 저랑 같이 꼭 이제 입학시험 준비하는 것처럼 질문하시면서 꼭 넘어가셔야 돼요. 그 선배들도 그렇게 했었고 아마 다들 좋은 성과 있으셔서 1학년 1학기 아마 수월하게 넘기시면 아마 그 이후에도 잘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너무 좋은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런 자료들이 후배들한테 아마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